자, 오늘 4월 25일 시장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자, 시장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면 시장이 계속 조정을 받으니까 뭐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받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저번에도 이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시장은 기본적으로 상승의 흐름을 탈 때도 있고 하락의 흐름을 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매매를 할 때, 트레이딩을 할 때는 보통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트레이딩을 하죠. 기술적 분석으로 트레이딩을 할 때는 기본 원칙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캔들을 보고 뭘 하시든지 간에 트레이딩을 할 때는 철학적인 명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밑에 깔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가격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어떤 종목이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막 밀리면, 음봉이 떨어지고 뭐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아, 이렇게 호재가 있는데 이 종목 사람들이 잘 모르는 모양이네, 그걸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호재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 그랬어요. 가격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격은 스스로 추세를 만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역사는 스스로 반복된다 라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2번하고 3번 명제에서 우리가 뭘 도출을 해낼 수 있냐면, 시장에서 이제 물리의 역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추세는 관성의 법칙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만들어진 추세는 그 추세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추세가 일반적으로 상방으로 방향을 잡으면 상승 추세가 일단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작전을 짜고 매매를 하는 거고, 시장이 하락 추세로 가고 있을 때는 아, 이거는 그냥 하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락 추세에 걸맞는 전략 자체를 세우는 거고, 종목이 무추세 구간, 소위 말해서 고점이 더 이상 높아지지 못하고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무추세 구간 안에서는 일반 패턴이라고 그러죠. 시장에서는 보통 저는 패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패턴에 맞는 전략을 그냥 짠다. 이게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상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상방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하방이다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제가 오늘 뭐 오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시장 끝났다, 우리 시장은 이제 없다부터 시작을 해서 전쟁 난다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은 이번에 그 우리 한가 종목들 많이 갔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시장 안에서 얘기들이 많죠. CFD 계좌 관련돼 가지고 지금 뭐 나온 그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CFD 계좌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채워 넣어야 되는 자금 자체가 부족해서 그 부분 때문에 물량이 나왔다, 뭐 그런 얘기도 일단 있고, 어제 TV에서는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세 조정, 뭐 작전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고요. 심지어는 최근에 동남아 시장이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만도 많이 밀리고, 홍콩도 밀리고, 우리도 밀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크게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 이쪽에 전쟁이 난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시장 안에 오만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 자체는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렇게 많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뭔가 이유를 대려고 하니까 될 이유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유튜브 교육 통해서도 처음에 이제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 두 번째네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이, 차트는 무조건 어떻게 봐라? 길게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길게 보고 난 다음에 추세를 꺼보면, 이거 저번 주 금요일도 껐던 것 같은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추세가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죠. 얘기 자체는 이거 오르는 거는 주추세로 방향을 잡은 거고, 밀리는 건 눌림목이 되는 거죠. 이번에도 이렇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정받는 부분은 눌림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는데도 눌림으로 보나요? 네, 눌림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거래가 감소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번에 말씀 한번 해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조정받는 구간 동안의 거래를 보게 되면 거래가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오늘 거래가 증가를 했는데 거래 증가했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제는 최선 근처까지 왔어요, 그렇죠? 최선 근처까지 오면서 오늘 양봉이 살짝 띄워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나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일이 바닥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부터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다른 쪽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 조금 다른 거는 우리가 보통은 운전을 할 때도 내비게이션만 보고 운전을 했다가는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죠. 화면을 주시를 해야 됩니다. 전방을 주시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장 안에서 추세라든지 하는 부분을 볼 때도 보조지표라든지 여러 부분을 많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전방 주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쪽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좋은 거냐? 그건 아니고요. 반등이 나오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추세를 돌려야 돼요.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60분 봉상의 추세인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냥 쭉 빠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60분 봉으로 보면은 확실히 추세를 잡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일단은 일봉은 상방인데 60분은 지금 하방으로 빠지고 있는 중이고 60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을 뛰어넘는 흐름 우리 이제 예전에 유튜브 특강했던 부분에서 강의해드렸던 부분에서 항상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자체가 언제라고 말씀해 드렸냐면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되어서 추세선을 처음으로 끌 수 있는 타이밍이 일반적으로 매수의 타이밍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가 하고 마찬가지로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하락을 하고 있으면 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계속 하락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돌파가 되고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오르면서 60분봉 추세상으로 일단 추세선을 그을 수 있는 타이밍이 일단은 시장 전환의 기본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이 이런데 그럼 코스피는 어떤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지금은 이제 미국 시장 분석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 시장 안에서의 추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차트를 똑같이 길게 한번 볼게요. 차트를 길게 한번 보면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선이 이렇게 하나 방향성을 잡았고요. 이 추세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완만하게 일단 상방으로 방향을 한번 잡았어요. 그렇죠? 눈으로 보이실 거고 그 다음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한번 만들어지는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추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빠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빠지고 있는 중이죠. 얘도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일단 주추세, 상승의 주추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빠지고 있는 이 부분은 보조추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다시금 오르고 있는 이 부분이 일단 주추세가 될 거고 빠지고 있는 이 부분은 보조 추세가 될 겁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유튜브 했던 거에서 거래량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거래량을 보면 이때는 이렇게 거래가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다 거래가 감소하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 다시금 거래가 증가하는 모습이 보였고 최근에 이제 며칠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다. 그렇죠?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꺾이면서 거래가 계속 감소하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죠.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1% 이상 빠지고 이 지수가 2% 정도 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멘탈이 나가죠. 오씨 뭐 이렇게 멘탈이 나가는데 알고 보면은 그냥 추세대로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게 눈으로 일단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4일 연속으로 지금 빠지고 있고 오늘은 굉장히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만은 역시 마찬가지 하는 건 똑같아요. 사람들이 주식에서 돈을 벌면 기분이 좋아지고 너무 올라가면 이러다 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가 일단 생기고 아니면 그때 조금 더 살 걸 그랬지? 라는 욕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빠지면은 미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우량주를 매매하는 사람이든 ETF를 매매하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저가주를 매매하는 사람이든 매매하는 그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차트를 보는 건 어차피 그 심리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번에 반등을 해주면은 얘는 V자로 올라가야지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요 추세 일단 넘어야 되죠. 아직까지 넘지 못했는데 요 추세 넘어서야 되고 그 다음에 원래대로 그림은 아마 이렇게 만약에 이제 시장이 강세로 전환이 된다면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최선 끌 수 있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은 코스피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상방으로 방향성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 바뀌면은 요 눌림이 이제 다시금 상방으로 바뀌는 그러한 흐름이 된다. 이거는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도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는 막 세상이 끝난 것 같죠. 이번보다는 조금 더
덜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오르고 빠지고를 계속 반복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추세선 근처까지 갈 때는 일봉상이 떨어지는 추세 전환시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한번 멈춰주고 멈췄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여기서 다시금 돌파를 하면서 추세선을 어떻게 끌 수 있다? 저점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거 지울게요. 추세선을 끌 수 있죠. 그리고 하락에서 상방으로 전환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은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 보여요. 언제 이렇게 하락을 했었냐라고 할 정도로 이때부터 강세를 보였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은 시장이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실 게 아니고 시장이 어차피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빠지다가 이게 돌아서면은 어떤 게 주도주가 될지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아마 지금은 여러분들 대부분이 2차전지, 물론 이제 2차전지가 다시 주도주가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게 주도주가 될지는 지금 굉장히 애매하죠. 왜냐하면 원전 관련된 종목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정부에서 원전 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심지어는 정부에서 지금 밀고 있는 것이 원전하고 수소, 그린 수소 만드는 이 부분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동차 관련된 부분은 요즘 자동차들이 계속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내주고 있고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기술 경쟁이 붙는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더 중요하겠죠.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쪽도 일단은 모멘텀이 일단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일단 있고요. 게임주 관련해서도 게임주가 워낙 많이 밀렸다가 요즘 매수가 또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일부 게임주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는 게 사실이고요. 세상이 고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피부 미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덟 종목군들 중에서 어느 쪽 중심으로 갈지가 아직은 몰라요. 모르는데 그러면은 대표님 주도주는 어떤 게 주도주가 될까요? 라고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근데 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 주도주는 어떻게 찾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시장이 추세를 처음 턴하는 날, 그 다음 날, 그 연속성이 이어지는 그 다음 날, 요때 일어나는 종목이 주도주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이 이제 요때도 이제 하락하다가 이제 턴했을 때는 요때는 주도주가 뭐였냐면 2차전지였거든요. 그 이전에 또 달랐어요. 그 이전에 또 달랐고 요때는 2차전지였고 이번에는 뭐가 될지 안다 모른다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이 오르면은 시장이 오르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오르겠죠. 시장이 오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손실이 최소화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때의 중요한 것은 내 종목이 손실률이 줄이느냐 줄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의 추세를 처음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게 전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도 일단 있고요. 최근 들어서 시장 안에서는 OLED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잠깐만요.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일단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얼굴은 다시 보여드려야 되니까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만약에 반등해서 방금 얘기했던 그런 추세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형태가 보이면 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손실이 주느냐 손실이 줄지 않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때의 추세를 처음 타는 종목을 찾으셔야 돼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너무 2차전지에 이게 너무 2차전지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2차전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때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일단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다가 처음 시장이 추세를 바뀌었던 1월달, 2월달 요때였죠. 지금 보시면은 자 요때 아직 추세 이제 저항이 한번 부딪혀주는 모습이 요때 보였고요. 그렇죠? 요때 저항을 한번 부딪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때 돌파죠. 그러니까 요때 돌파를 했을 때가 보니까 2월 초에 얘는 처음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면 지금 여기 그 처음에 이제 저점을 잡았던 부분하고 두 번째 저점 잡았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저점을 잡았던 요때죠. 그쵸? 요때 시장이 턴하는 모습이 보였단 말이죠. 완전히 위로 상방으로 방향 잡았는 게 1월 25일부터 상방을 일단 잡아주고 누림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 당시에 이제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 여기서 얘기하는 강세는 추세 턴을 얘기를 합니다. 이때 추세 턴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그때는 찾으셔야 돼요. 저도 지금 몇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최근 들어가지고 OLED라든지 자동차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또 묘한 게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시장 안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다 이쪽이 갈 거다라고 했던 쪽은 잘 안 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묘하게. 예전에 2차전지 처음 턴할 때는 2차전지 간다고는 전부 다 생각을 안 했거든요. 다른 쪽이 간다 그랬지.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자동차가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자동차 부분은 기아도 하고 있고, 현대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해드렸고, 최근 들어서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이쪽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단 진행은 하고 있는데,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이번에 시장이 턴할 때 어떤 쪽으로 갈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만약에 내가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다면은 굉장히 가단성 있게 종목을 뒤집는 것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가지고, 시장이 지금 만약에 밀리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덜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종목도 밀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또 밀리고, 저평가인 종목도 밀리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도 밀리다 보니까 뭐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이 이렇게 밀리다가 이게 주도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나는 주도주를 안 가지고 있는데 주도주는 올라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주식이 완전히 꼬일 가능성이 그때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이 밀리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고통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다음 주도주가 나오면 그 주도주를 나는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립니다만은 시장 아직 하방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시장이 꺾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그럴 때가 있었어요. 시장이 이제 하방으로 이렇게 꺾이고 있을 때, 요때 시장이 하방으로 꺾이고 있죠. 시장이 하방으로 꺾이고 있다가 요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중치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중치고 올라오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요때는 기술적 반등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제 기술적 반등이 시작합니다. 기술적 반등인데 반등을 얼마 정도까지 할 수 있냐 하면 850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때가 780포인트고 여기가 850포인트면 거의 100포인트인데 100포인트짜리 기술적 반등이 어딨나요?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게 시장이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가더라도 여기가 뭐죠? 여기가 저항이죠. 왜냐하면 하락 추세니까 요거는 여기서 부딪혀서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와야 되죠.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이게 몇 포인트다, 몇 프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흐름이 중요합니다. 흐름이 중요하니까 지금 부분에서 시장이 많이 밀려서 시장 안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공포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는 추세선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해서 올라가면 내 종목이 손실률 줄어든다라고 해서 기뻐하지 마시고, 어떤 종목이 추세를 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추세를 탈 수도 있죠. 그러면은 관계없어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그냥 반등만 하고 다른 종목이 먼저 추세를 탄다면 과단성 있게 조금 종목을 바꿔서 주도주로 슈팅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힘들 때가 항상 기회가 되는데, 기회는 항상 준비된 사람, 마인드가 잡힌 사람들한테만 기회가 된다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개인적으로는 내일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조금 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 추세에, 그리고 종목들 처음 추세 턴하는 종목들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신다면, 뭐 요번에 힘들었던 게 추억으로,
그렇죠? 옛날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이 잘 돼 있으면은 옛날에 힘들었던 것들은 대부분 추억이 되죠. 아, 그때는 그랬지. 그때는 그런 걸로 굉장히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그때 뭐라고 할까? 주도주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때 손실을 난 다 메꿨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내일부터 시장 반등 우리가 같이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일단은 해주시면 우리 구독가족이 되시면 제가 추세에 대한 마인드 계속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